토마스 하디 원작 아내를 위하여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이야기. 쉐이드렉은 난파된 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 6, 7년 만에 고향 마을을 찾아온다. 그는 에밀리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의 친구인 조안나와 약혼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에밀리임을 깨닫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를 엿듣게 된 조안나는 질투심에 불타 쉐이드렉을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결국 쉐이드렉과 조안나는 결혼식을 올린다. 쉐이드렉과 조안나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조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쉐이드렉은 다시 바다로 나가 일하고 싶었지만 조안나는 남편까지 잃게 될까봐 차마 그를 보낼 수 없었다. 조안나, 그렇다고 이러고 있을 수만도 없지 않소? 작은 식료품 가게를 차리는 건 어떨까요? 마침 적당한 가게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쉐이드렉은 장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조안나도 마찬가지였다. 쉐이드렉 부부는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부부에게 두 아들이 생겼다. 조안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그다지 사랑하진 않았지만 두 아들만은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앞날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두 아들에게 걸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 아이들 학교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가게는 조금도 번창하지 못했다. 그녀가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에 대해 품었던 커다란 꿈들은 초라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깨어졌다. 그녀의 기대와 달리 아이들은 평범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답게 항해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모험심도 강했다. 쉐이드렉 부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신들의 생활 외에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에밀리의 결혼이었다. 에밀리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다죠? 나이가 좀 많지만 저희 읍내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부자라는데. 그 상인은 에밀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레스터라는 호랍이었다. 그는 에밀리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을 했다. 에밀리, 당신을 본 순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어. 부디 나와 결혼해 주시오. 저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청혼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레스터 씨는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의 마음에 감동한 에밀리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이들 부부 역시 두 아이를 갖게 되었다. 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자 에밀리는 자신이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이 고풍스러운 읍내에는 벽돌로 지어진 크고 멋진 가옥이 몇 채 있었는데 레스터 씨의 집도 그중 하나였다. 게다가 그 집은 쉐이드렉의 식료품 가게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게 운명이라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마주보고 살게 되다니. 단순한 질투심 때문에 친구의 남자를 빼앗은 조안나는 에밀리가 크고 좋은 집에서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게며 먼지 묻은 막대 사탕, 건포도나 각종 차가 들어있는 깡통 등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나, 어서 오세요. 조안나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부르거나 손짓만 해도 급히 계산대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에밀리가 길 건너 우아하고 넓은 응접실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부인. 누구? 이 앞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는 조안나랍니다. 종종 이용해주세요. 그렇죠. 그녀는 아무리 하찮은 손님이 가게에 와도 반가이 맞아야 했고 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도 공손히 인사를 해야만 했다. 어머나, 레스터 부인 아니세요? 얼마나 곱고 우아하신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아이들도 부인을 닮아 다들 의젓하고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반면 에밀리는 아이들과 가정교사를 데리고 여유있게 거리를 산책하기도 하고 마을의 점잖은 사람들과 한담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그건 바로 조안나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쉐이드렉을 에밀리에게서 빼앗은 대가였다. 조안나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내가 좀 더 잘해줘야겠군. 그는 몸과 마음을 다해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조안나에게도 더욱더 정성을 기울였다. 한때 에밀리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젊은 날의 그 격렬했던 정열은 점점 무뎌져 갔다. 쉐이드렉을 대하는 에밀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였다. 어서오세요. 레스터 부인이시군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부인께서도 안녕하시지요? 만약 에밀리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질투 비슷한 것이 엿보였다면 조안나는 오히려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조안나는 자신이 꾸민 일의 결과를 두 사람 모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만스러웠다. 쉐이드렉에게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서 가게를 운영하고 키워갈 만한 장사 수완이 아예 없었다. 이 달걀 대용품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정말 맛이 좋은가요? 푸딩 속에 직접 넣어보기 전에야 어찌 그 맛을 알겠어. 그럼 이 모카 커피는 진짜요? 나야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누가 알겠어. 어느 여름날이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뜨거운 햇빛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가게 안에는 쉐이드렉 부부밖에 없었다. 그때 호화로운 마차가 에밀리의 집 앞에 멈추는 것이 조안나의 눈에 띄었다. 쉐이드렉, 당신은 장사꾼이 될 만한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란 무척 어렵겠죠. 세상에서 돈이 다는 아니지 않소. 어떻게든 이 가게를 꾸려나가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어? 그녀는 식료품 진열대 사이로 보이는 에밀리의 커다란 저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럭저럭 산다고요? 당신은 에밀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나요? 얼마나 흥청망청 살고 있는지 좀 보란 말이에요. 옛날엔 지지리도 못 살던 애가요. 그 집 아이들은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을 좀 봐요. 대학은 꿈도 못 꾼다고요. 조안나, 당신은 에밀리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요. 당신이 에밀리에게 나를 단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레스토 씨와 결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세상에서 에밀리에게 그만큼 좋은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옛날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녀는 슬픔으로 얼굴이 파랗게 질릴 지경이었다. 아무리 당신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젠 아이들과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 이런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소. 나는 넓고 자유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다오. 그게 바로 내 길이오. 당신의 길이란 대체 뭘 말하는 거죠? 그거야 다시 배를 타는 거죠. 선원의 아내란 거의 과부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안나는 남편을 집에 붙잡아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야망은 그런 아내의 본능까지도 꺾어버렸다. 배만 타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수밖에 없소. 사실 나도 그리 내키진 않소. 원래 뱃사람의 삶이라는 게 아무 즐거움도 없지.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려면 어쩔 수가 없지. 평생 뱃일밖에 모르는 나 같은 사람에게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돈을 모으는데 말이에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요. 얼마 후 쉐이드렉은 전 재산을 털어 쌍돛대 한 척을 샀다. 그리고 선장이 되었다. 그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연한 무역을 하면서 그동안 몸에 배어있던 육지의 냄새를 완전히 털어버렸다. 자, 살살 놔. 조심. 조안나는 자식들과 집에 남아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장성해서 부둣가의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조안나는 아이들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 놀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어쩔 수 없지만 쉐이들에게 돌아오면 가정교사를 붙여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에밀리네 아이들 못지않은 멋진 신사로 만들 거야. 마침내 쉐이들에게 돌아올 날이 되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배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지난 후에야 돌아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쉐이드렉은 빗속을 처벅처벅 걸어 집으로 들어섰다. 조안나! 쉐이드렉! 무사했군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온 거예요? 한 건 크게 할 수 있는 계약건을 잡았는데 그걸 성사시키느라 일이 됐어. 돈은 많이 벌었나요? 그는 커다란 돈주머니를 내놓았다. 그는 돈주머니를 풀어 조안나의 무릎에 쏟았다. 내가 뭘 했어? 한미천 찾겠다고 하지 않았어? 어때? 이만하면 약속을 지켰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냐고? 조안나, 이 정도면 300파운드는 좋게 돼요. 이만하면 한미천 되지 않소? 그렇겠죠. 바다에서 보면야 한미천 되겠죠. 하지만 여긴 육지란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뻐하지 않는 것 같군. 쉐드렉, 우리야 돈을 100, 200 이런 단위로 세지만 저 건너집은 1000, 2000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당신이 바다로 떠난 뒤엔 쌍마차까지 장만했다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봐야죠. 어차피 저 집은 부자고 우린 가난뱅이니까요. 그럭저럭 그 해가 지나갔다. 조안나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으로 가게와 집 사이를 오가며 생계를 꾸려갔고 아이들은 항구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쉐이드렉이 아내에게 말했다. 조안나, 당신 눈치를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벌어온 것으로는 아주 부족한 모양이군. 그래요. 부족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레스턴애가 갖고 있는 배나 부리면서 먹고 살아야 할 거예요. 옛날엔 내가 에밀리보다도 훨씬 나았는데. 가능한 일이오. 뭐가 말이에요? 당신 말대로 1000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오. 만약
아이들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면 말이오. 그런 말은 듣기도 싫어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아이들만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어떻게 시킨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해요. 이튿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는 듯 하다가 조안나가 물었다. 만약 당신 말대로만 하면 정말 전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4배는 더 벌 수 있을 거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물에 단련이 됐어. 그 아이들은 웬만한 선장 못지않게 배를 부릴 수 있어. 그래도 바다는 위험해요. 게다가 전쟁이 났다는 소문도 있고. 그야 위험하기는 하지. 그녀는 자꾸만 더 불안해졌고 거기다 요즘 들어 더욱 자주 그녀의 가게를 드나드는 에밀리도 못 봐줄 지경이었다. 결국 조안나는 승낙하고 말았다. 그들은 다시 전 재산을 바쳐 항해 준비를 했고 조안나가 혼자 겨우 살 수 있을 만큼의 상품만 남겨두고 모두 처분해버렸다. 혼자 이 지루한 날들을 어떻게 견딜지. 하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굳굳이 견뎌낼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